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올해 아파트 거래량이 10만 건에 육박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아파트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난 때문입니다. 전세를 살고 싶긴 하지만 전세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차라리 집을 사고 말지라는 심리가 넓게 퍼지기 때문이겠죠. 자, 그만큼 아직도 전세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전세를 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것을 월세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예 집을 사는 게 나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동산 가이드에서는 이 추석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열려 있고, 문자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02-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신 것들은 모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분과 함께 해야 되겠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순서잖아요. 한 주간의 부동산 키워드를 살펴보고 이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3위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낮아진 시중금리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낀 월세인 반전세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즘에 묻지마식 투자 권유로 세입자들의 원금마저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최악의 전세난이라는 수식어가 최근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이 5년간 약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주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현명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위 키워드가 요즘 월세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그런 나쁜 분들이 있다고 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자, 일단 어디든지 꼭 내가 필요로 한 상황에서 그걸 악용하려는, 이용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분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좀 미운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그런 부분들에 기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순수한 전세에서 또 반전세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보증금에 보통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전세 보증금 차라리 내어주고 차라리 월세로 좀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또 현재 있는 전세 보증금에서 또 전세금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월세로 전환해서 이렇게 대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죠. 일단은 이 전세 보증금을 다시 받아다가 여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10% 이상을 내어주겠다. 통상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어쨌든 수익률을 맞춰주겠다는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솔깃한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다 각종 메일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광고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런 지금 임대인은 현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하겠다고 이미 통지된 상태에서 그분은 또 어디로 이사 가거나 전세 물량도 없고 하니까 그런 차에 그런 어떤 문자를 딱 받았을 때 솔깃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내가 월세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라면은 악용되는 자금들이 어디론가 사기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그래서 그런 보증금을 갖고 투자를 해서 고수익 10% 이상의 수익을 내어주겠다. 뭐 주식이 됐든 펀드든
본인들이 알아서 어떤 확정적인 확정 금리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게 투자라는 부분이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확정적인 부분을 갖고 이렇게 지금 심리 상태를 이렇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런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맞아요. 또 현재 보증금에서 월세로 추가적으로 올리겠다 반전세식으로 하는 부분도 이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어떤 투자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서민들의 마음은 답답한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걸 악용해서 지금 하는 이런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정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고수익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진 않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10% 뭐 20% 수익률 맞춰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수익률 잘 맞출 거면 자기가 하겠죠. 왜 남의 돈 해줍니까? 그렇죠.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혹되는 광고에는 절대로 눈길도 주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위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전세자금 대출이 5년간 9배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전세난은 계속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앞으로 또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게 되겠죠. 어떨까요? 자,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5년 동안 이 통계치로 지금 9배나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일으켜줬다 하는 부분하고 집값은 올랐느냐라면 집값은 요지부동인데 5년 동안 통틀어서 이제 전세금에 대한 어떤 비율, 그러니까 융자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부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맞닥뜨려질 어떤 전세를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겠느냐. 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자체가 다른 이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좀 고정화될 수 있는 안정적인 모습을 조금 정부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는 부분하고 또 이거 어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양성화시키려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월세로 전환됐을 때에 대한 이익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따라줘야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어쨌든 시장 기능에서는 일단 전세에서는 반전세 또 반전세와 월세 이런 부분으로 좀 자리 잡아갈 것 같은데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그런 과도기가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시끄러운 전세 그리고 반전세, 월세 시장으로 조금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위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서 수도권 신도시마다 전세값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묘수는 없는지 자세한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환 대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전세 시장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이 분양 물량만 그리고 뭐 아파트 물량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전세 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만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자, 일단은 직접적으로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전세 물량은 없고 계속해서 또 2년 차가 되면은 어쨌든 전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전세식이죠. 이제 월세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세를 그러니까 만약 아파트다 아니면 그 인근에 공급 물량 중에서 얼마만큼 전세 그리고 얼마만큼 월세인지를 꼼꼼히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월세로 전환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월세에 대한 전환 비율이 굉장히 좀 낮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대체적으로 많은 공급량이 이쪽에서는 전세가 너무 작고 월세가 좀 많이 이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는요. 월세를 많이 못 받거든요. 서로 월세에 대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전세이고 월세 부분이 굉장히 일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월세에 대한 전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단지 아파트라면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들, 월세에 대한 비율, 전세에 대한 비율을 꼼꼼히 그 중개업소라든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찾아보게 된다면 아 내가 이거를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전세를 더 이어갈지 아니면은 월세로 또 이어갈지에 대한 하나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세에 대해서 반전세로 그러니까 전세를 올려서 해야 되는 부분은 월세 전환 비율을 꼭 체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전세에서 또 이제 그 아이고 이제 미친 전세에서 지금 지친 전세로 이어져 온 거는 이제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돌아서서 하시는 분들이 올 1월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은 탓이 됐는데 이 매매 전환할 때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공급 물량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각 그 지금 지역마다 틀린 부분이 지금 통계적으로는 평균 전세 비율이 70%면 거든요. 즉 매매 금액이 뭐 1억이다라고 한다면 전세 금액이 7천만 원 정도가 평균치인데 많은 곳들은요 지금 90%가 넘고요. 어떤 곳은 지금 전세 금액이 더 올라섰다 이런 단지들도 가끔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통계라는 부분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곳은 매매 금액하고 가장 상위층에 또 뭐 예를 들어 한강변에 그런 전세금하고 비교해 본다면 전세금이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1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낮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꼭 이렇게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통계적인 통계 수치상 전세 비율이 높은 곳 같은 경우 통계치상 그런 곳 같은 경우 왜 그 전세 수요자가 집을 안 사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 요인이 대체적으로 본다면 인근의 새 아파트의 공급 물량을 기대하고 그쪽으로 이사하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세로만 머물러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물량을 꼭 체크해서 그렇게 공급 물량이 근처에 좀 많이 생겨날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을 사게 된다면 전세금부터 빠져나가고요. 매매 금액도 동결되거나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특히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 주거지 같은 경우는요. 베드타운하고 업무지구 배후에 대한 주거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베드타운 너무 주거 면적 공급량이 많은 곳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를 또 한다는 거는 항상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재개발 재건축 인근 주거지에 대한 이주수에 의해서 집을 좀 사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도 올라가고 또 전세 금액도 대폭 이렇게 상향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3년 차가 됐을 땐 또 빠져나가는 수요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을 꼭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는 이 심화되는 전세난은 대응책 묘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꾸준히 그 묘수를 위해서 대책을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급 정책은 꾸준히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난 9월 1일 날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꾸준한 정책이 어찌 보면 해법이 될 수도 있고요. 임대인에 대한 그 순수하게 전세를 놓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이 전세에 대한 공급량을 좀 빠져나가는 부분을 조금 막아내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주간 핫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방송으로만 보다 보면은 궁금한 점을 못 물어보게 되죠.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에서 진행이 되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워낙 이 방송으로만 이윤환 대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궁금한 건 이건데 이런 걸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세미나에 참석하면 직접 물어볼 수 있죠.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오셔서 아무래도 보고 또 이렇게 거기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통해서도 얻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그야말로 뭐 임장 활동이라는 부동산 용어가 있는데요. 직접 가봐야지만 느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세미나는 그야말로 좀 거시적인 거시 경제에서부터 작은 디테일한 사항에 처해진 어떤 결정을 내는 게 가장 현명한지에 대해서까지
크고 작음을 전부 다 아우러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굉장히 오시는 분들이 흡족해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조금 전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이 무료 세미나에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가 시청자분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요. 네. 그냥 제가 입주를 안 하고 그냥 전세를 놨는데 그 살 때보다 많이 내렸거든요. 네, 어느 아파트인지 혹시 말씀해 예, 주실 저 야탑동에 있는 옛날 진덕 아파트요. 네. 그게 지금 현재는 타워빌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로 두고 있는데 그걸 좀 팔았으면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값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지금 팔 수가 없는데 네. 혹시 무슨 좋은 뭐 호재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시고 가격은 어떻게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건지 네. 그렇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윤환 대표를 직접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분당구 야탑동에 예. 지금 야탑역 밑에 이제 탑마을 예. 예전에 이제 진덕 아파트, 쌍용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죠. 예.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있잖아요. 네네. 예. 지금 48평인데요. 예, 48평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좀 팔았으면 하는데 값이 워낙 많이 내려가지고 팔 수가 없는데 혹시 오를 수 있는 무슨 여건이 있는지 이것저것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예. 항상 이 내가 팔까, 좀 더 가져갈까 이 판단을 할 때는요. 예. 이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예. 지금 내가 돈이 있으면 이 금액에라도 살까를 고민을 해보는 게 지금 단계예요, 사실은. 예. 자, 일단은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금 서둘러서 파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시간이 갈수록은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네. 자, 일단 뭐 간단한 호재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래쪽에 예. 그 임해역 쪽으로 해가지고 성남 여주 복선 전철이 개통되는 것, 예. 요 정도가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뭐 이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냐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고요. 예. 오히려 반대로 시간이 가면서 가격이 조금 더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아니면 좀 더 오히려 시장이 전체적으로 죽었을 때 빠질 수도 있는 좀 우려를 하셔야 되는 게 예. 지금 일단은 현재 모습은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전이라는 게 그때 이후로 지금 굉장히 안 좋았었지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몇 년 전부터는 가격이 조금 오르고 거래가 좀 됐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판교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판교에 저는 그 판교 때문에 이쪽 집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판교 하시는 분들이 예. 어떤 노림수를 좀 두냐라고 한다면 이쪽 판교 집값이 워낙 이제 비싸니까 예. 이쪽에서 조금 다른 곳으로 한다면 일단 분당에 있는 20, 30평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네네. 그래서 분당에 10평대, 20평대, 30평대, 40평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 지금 10평대 같은 경우하고 40평대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500 정도가 되고요. 예. 20, 30평대는 평당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예. 그게 구매력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8평에 대한 인기가 판교에 입주하는 많은 좋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마저도 예. 사실은 좀 20, 40평대로 지금 이렇게 그쪽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부분 하고요. 네.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내년이면 또 아래 광교로 또 넘어가요. 예. 광교로 이어졌을 경우에 아무래도 수요층들이 좀 분산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위로는 위례 신도시가 내년부터 또 입주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아무래도 새 거이면서 적정한 20, 30평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구매력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48평에 이쪽 근처에 판교 수요자들이 더 많이 몰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걸 우려해서 내년에 이런 교통 계획에 의한 분산 그리고 새로운 그 신도시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분산 때문에라도 네네. 사실은 조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초반 이전에. 네, 내년 초반. 더 기대를 옛날에 과거만 생각하시면 예. 이 두통만 나고 스트레스만 받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스트레스를 빨리 버리시는 방법이 내년 초반 기일을 딱 정하시는 거예요. 내년 초반에 꼭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십시오. 그때 네, 한번 시청자님. 리모델링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게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게 아마 흐지부지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리모델링 단지라면 제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놔두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여기처럼 평형대가 조금 다양하게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곳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하기가 참 사업성이 작아요.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년 봄 되면 좀 나아질까요? 지금 아니죠.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는 예. 정말 그냥 매도를 해도 비슷한 금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가격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이야기는 아니어서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윤환 대표의 의견은 손실을 더 보진 말자라는 이야기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그 TV 소리를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들리네요. 네. 네, 드렸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그 강일동에 네, 그 강일 리버파크 3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올랐는데 네. 좀 이쯤에서 팔고 좀 갈아타보려고 하니까 이사지구 좀 알아보니까 너무 많이 피가 붙어 있고요. 네. 저는 그 당첨은 해서 될 그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 점수로는 전혀 안 돼요. 네. 그래서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첨은 전혀 안 돼서 어떻게 좀 갈아타봐야 되는지. 생각해두고 있는 지역은 없으시고요. 제가 이윤환 대표 직접 연결해 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일지구 강일 리버파크 3단지에 지금 살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지금 요즘 들어서 가격은 약간 올랐는데 네. 앞으로가 조금 불안한 모습은 그럴 거예요. 사실 이 강일동이라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제 왼쪽에는 강동구, 고덕동이나 명일동 지역이 있고 오른쪽에는 미사 강변 그 지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애매한 그 건축 입주한 연도도 지금 한 5, 6년 차 됐기 때문에 네. 신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 또 이 고덕동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이 조금 더 발달이 되기 때문에 평당 한 2,000선을 가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애매한 금액선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네. 앞으로 된다면 사실은 하남 미사지구 강변이 1,300만 원부터 출발한 피값이 계속 올라서 1,500 그 이상으로 지금 호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사 강변 신도시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프리미엄이 조금 완화되려면 천상은 이 시기적으로 공급량이 좀 많아질 때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에 이런 그 입주하는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반대로 조금 다시 내놓는 물량도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때 된다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약간씩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쪽 안에서도 프리미엄 차이가 분명히 좀 벌어질 거예요. 미사 강변 신도시가 이 5호선이 연장선에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5호선 연장선에 지하철 역세권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이왕이면 조금 프리미엄 그러니까 분양된 금액이 조금 높다고 손치더라도 일단 그 새로 들어설 5호선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공략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공기가 좋아서 이쪽 그 위쪽이라 남쪽에 지하철하고 멀어도 가격이 약간 싸도 그쪽을 선택하실 수도 모르는데 분명히 앞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이런 그 신규 아파트는요 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차별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실 때 시기를 내년으로만 잘 들여다보시면 아마 좀 지금보다는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판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점을 이제 내년쯤으로 바라보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송 후에도 저희 그 방송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도 돼요? 아,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시청자분을 만나봤습니다. 두 분 만나봤죠? 자, 오늘 이분과 함께 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매물을 살펴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77-6391번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매물 전문가 나왔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 그리고 GN하우징 배은영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세 가지 매물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일단 그 정형근 이사님의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매물인가요? 예, 이번에 제가 준비한 매물은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황금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강남 입지입니다. 강남 3구 중에서도요. 가장 각광받고 있고 임대 상승폭 높고 9호선 라인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원주 역세권에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배은용 소장의 매물도 함께 만나봐야 될 텐데 두 가지 매물 준비하셨죠? 예,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강남구를 아기돼지 삼형제 중에 첫 번째 돼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만나면서 왜 그렇게 말을 했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첫 번째 아기돼지가 지은 집은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뭐 서초나 송파에 비해서도 어떤 상황이 호경기든 불경기든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상승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기돼지 삼형제 중에 첫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강남구면서 초역세권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인 대치동 매물은 분당 한티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롯데백화점을 내 집 슈퍼처럼 이용할 수 있는 백화점 상권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메인 그 업무 지역이죠. 선릉이나 삼성역까지도 한 정거장 혹은 두 정거장 지하철 10분대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국제교류지구의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곡동 같은 경우에도 초역세권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직선 거리 70m에 있고요. 아마 강남권역에서 가장 초역세권 매물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13평으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아마 큰 매물 중에 속할 거고요. 높아져가는 전세가로 현재 11평대가 2억 7천 정도에 있는데 13평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만큼 전세가가 그만큼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우선 일단 그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분당선 한 티역에 가면 백화점 상권인 것 같이 유동인구가 기본적으로 많고요.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분마다 이곳에 와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임대 걱정은 없겠다라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인 강남 세브란스 기본적인 수요하고요. 또한 대치동 학원가의 선생님들 또한 그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받기 위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에 거주하는 그런 직장인들을 살펴보면 테헤란로는 업무를 보기는 좋지만 거기서 주거를 할 경우에는 주거 비용이 높고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티역 인근으로 지금도 테헤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월세 수익을 원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한 삼성역까지도 지하철 두 정거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동 국제교류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선투자하는 개념으로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한티역 인근에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설정이 돼서 개발을 용역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에 개발까지 됐다고 하면 나중에 삼성동과 더불어서 개발 호재를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장은 테헤란로에서 그리고 거주는 나무가 많은 녹지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죠. 네. 자, 입지적인 매력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양재천을 내 집 그 어떤 조깅 공간처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릉역에 제가 만약에 저도 선릉역 인근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저도 살기에는 처음에는 국악고 근처 이쪽을 살았었습니다. 그만큼 환경도 직주 근접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곳은 롯데백화점하고도 도보 2, 3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내 집 앞에 상권으로 이용한다? 아마 이만한 거는 강남에서 그렇게 찾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테헤란로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삼성동 국제교류 했을 때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살기는 좋은 것 같은데 투자하기도 좋으려면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강남구 혹은 서울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삼성동 국제교류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세를 확인해 보면 삼성역 주변에는 5평 정도 넘는 게 풀옵션이 월세가 100만 원이 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쪽에 개발을 다 한다면 100만 원씩 다 주고 살 수 있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지하철 한두 정거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마 대치동 이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완공 목표로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 선투자 개념으로 투자하시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물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건물의 특징도 궁금한데요. 네, 총 6층으로 지어지고요. 또 젊은 층들은 좀 고층부를 선호하는데 오늘 매물은 5층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주변 매물이 오래된 한 10년 이상 된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는 그림처럼 오피스텔 구조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붙박이장까지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테헤란로에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신축 건물을 찾다 보면 역세권이면서 이만한 자리가 없다, 이런 건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가 화이트 앤 우드 맞죠? 근데 뭐 화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생김새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삼성동 근처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7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을 원했을 때는 실투자 금액 3천만 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연수익 400만 원 이상으로 두 자릿수에 가까운 투자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이 매물에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실제로 거주를 할 때도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지금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라든지 또한 역세권에서 그만큼 가까운지 저랑 한번 직접
그 한 지역에서 만나서 걸어가 보시면 투자 가치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매물을 확인하시고 꼭 돈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매물은 정형근 이사가 가져온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고요. 자, 이 매물도 마찬가지로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5층 가운데 4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4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정형근 이사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랜드마크 타운들이 건설되는 큰 호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입지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개발 호재와의 접근성, 얼마나 뛰어난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 역세권 개발과 맞춰서 도보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하단으로 보면 롯데칠성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반 상승, 지가 상승 기대를 낳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나 이곳 지역은 9호선 라인이 3월 28일, 올해 3월 28일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신흥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상권 확장,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큰 폭의 시세 오름세를 느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두 번째는 바로 거기에 발맞춰서 신사 상권부터 강남 상권까지 쭉 이어지는 상권 라인과 그리고 강남구청 역세권까지 이어지는 업무 라인들. 여기에 대한 교집합 지역이 바로 논현동이다. 차병원 사거리 역세권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 집주 접근 선호자들에 의해서 아주 높고 탄탄하고 장기간 보였을 때 더욱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입지가 여기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시세 대비했을 때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강남 일대 매매가, 분양가들 보면은 3억 1천에서 2천 정도의 가격들이 형성하게 돼 있는데요, 투룸이. 근데 본 매물은 거기에 대비했을 때도 약 3천만 원 정도 저렴한 그런 매물이다. 강남의 초특급 초저가 매물이 바로 본 매물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형근 이사님 말씀 굉장히 빠른데 발음도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 매물의 입지적인 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첫 번째는 이곳 같은 경우 교통 가장 중요하겠죠. 교통 역세권 따르면요, 9호선 라인인 학동 사거리의 중간에 있는 바로 언주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보 3분이기 때문에 초역세권 가까운 근접형 매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상단에 논현역이라든가 학동역 그리고 신논 역세권까지 있기 때문에 4개의 역세권의 사이에 있는 교통의 아주 사통팔달 교통 입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도로 교통망이라든가 버스 노선도 15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분들은 차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9호선이 3월 28일 개통이 되면서 본 매물지 주변으로 새로운 호텔이나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공사 중입니다. 현재 가보면요, 계속적으로 파워크레인이 올라가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여러분들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내다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금형 상품으로 월세 가져가시면서 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는 9호선이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된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그리고 하단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하는 약 2018년에서 2020년 정도 내다봤을 때 3억대 중후반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차익형 매물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로 상황도 전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일단은 제가 이 지역의 개발 호재나 이런 걸 말씀드릴 때 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 지금 맵 준비가 되나요? 네. 예, 본 지역은 언주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본 매물 보시게 되면은 약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계속 네. 나올 거예요. 예. 네. 일단은 제가 맵이 되면은 시작을 할 텐데요. 네. 본 매물 지금 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언주 역세권 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차병원 사거리고요. 여기 없었던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3분 정도 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노선들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드리면요. 7호선 학동역과 논현역 그리고 신논현역 4개 역과 가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통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단에 있는 상권 지역 제가 짚어드리면은 바로 신사 역세권 그리고 논현 역세권에서
강남 역세권까지 이어지는 큰 상권과 그리고 학동 역세권과 강남구청 역세권으로 이어지는 업무시설들의 교집합적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실제로도 월세가 가장 높고요. 상권 분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이곳 지역의 논현동 먹자골목 블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많은 개발과 그리고 시세 차익이 안겨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규모 호재를 또 한번 짚어드리면요. 우측에 보시면은 가장 크죠.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바로 도보로 따졌을 때 약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이곳 지역에 이제 이미 현대차 부지와 그리고 서울의료원 그리고 종합운동 경기장까지 개발, 통합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곳 지역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삼성 역세권의 다중 역세권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지역 같은 경우에는 GTX, KTX, 그리고 신사 위례선이 지나갈 예정이고요. 2030년까지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 바로 삼성 역세권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지역에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소액으로 내가 큰 차익을 볼 수 있을까? 바로 저평가된 입지를 찾으셔야겠죠. 그 지역 같은 경우가 바로 언주 역세권과 선정릉 역세권 사이에 위치한 여기 없었던 지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이 바로 거기에 딱 속하는 최고의 저평가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제 롯데채성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특히나 여기는 도보권역이에요. 도보로 약 5분에서 8분 정도면은 강남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3개의 빌딩 2018년 정도 예정입니다. 제2롯데타워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착공 예정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적인 개발과 그리고 삼성동의 코엑스센터를 버금가는 큰 국제 업무 지구가 또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유동 인구수, 직장인 인구수 합하면요, 약 예상되는 수만 해도 약 3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인구가 월세와 전세를 찾는 지역이 바로 본 매물지가 될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중장기적 2020년에서 약 2025년까지 계속적인 개발에 따라서 차익폭, 지금 현재 매매가 2억 8천인데요. 3억대 중후반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동네에 산다고 하면은 왠지 늘어진 티를 입고 있어도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런 동네인데, 예. 개발 호재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은 어떻게 생겼나요? 예, 본 건물 강남스타일에 맞춘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지 주변으로는 구릉지가 굉장히 많죠. 네. 하지만 본 매물은 평지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는 20년, 30년 된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혼자 유니크하게 우뚝 서 있는 매물이 될 것이고요. 안에는 방과 거실 방, 3웨이 구조로 아파트형 면적감을 자랑한다. 특히나 이 건물은 오피스텔을 전형적으로 짓는 업체에서 지었기 때문에 안에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시설, 내장재도 고급 내장재고요. 외장재도 대리석 마감을 해서 밖에서 봤을 때 고급 주택, 고급 빌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대당 주차 완벽히 가능하고요. 안에 또 에어컨과 세탁기, 옵션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요. 20대, 30대 수요자들 타겟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월세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대, 30대 타겟형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 어떻습니까? 예, 본 매물 매매가 주변에 있는 시세 3억 1천에서 2천에 대비했을 때 저렴한 분양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본 매물 전세가 보수를 잡았을 때 2억 4천 그리고 2억 5천에서 6천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약 3천에서 4천 정도로 내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 월세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추천드리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3천 보증금에 월 110에서 120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했을 때 수익률 자체가 약 9% 정도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5년 정도 생각하신 다음에 5년에서 10년 매도 타이밍 잡고 굴리신다면 신축 매물의 매력 포인트를 다 소진하시고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매물, 이 매물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좋다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유의할 점이 필요할 텐데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예, 본 매물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에 아직까지는 많은 개발들이 없고요. 그리고 전평가된 입지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들이 약간 어두운 면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 지역을 또 한 번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또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이미 2호선 라인 보면요. 이 정도 3분 정도 거리면 평당 지가가 약 7천에서 1억 정도입니다. 아직 저평가된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 여러분들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배은용 소장의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 이 매물 역시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도곡동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매력적인 지역 같은데 어떤 투자 포인트 갖고 있습니까? 네, 강남구에서 가장 초역세권인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도보로 지금 1, 2분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 1, 2 직선거리로는 약 70m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제가 천천히 걸어도 1분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봉역 1번 출구에서 나와서 같이 걸어보시면 이만한 역세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모두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공실 염려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지금 바로 이 매물 근처에 신축 매물이 있습니다. 약 11평 정도 되는 게 지금 전세가 2억 7천만 원에 맞춰졌습니다. 지금 본 매물은 전용이 약 13평 정도 됩니다. 방송에 나가다 보면 저는 항상 전용 면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분양 면적이나 이렇게 나가는 거를 보면 계단실이라든지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10평 내외라는 매물들이 많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항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입지하고 상품 그리고 가격입니다. 입지는 뭐 역에서 가까울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상품은 바로 크기나 구조를 말씀드리는데요. 크기가 어느 정도 실수요자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5천이 오르든 1억이 오르든 환금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부동산에도 내놔도 팔 수 있는 매물인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실제 면적을 한번 보시고 해야 되는데 본 매물은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 추천 포인트이면서도 초역세권인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주변 입지 여건도 좋습니까? 네, 매봉역에서 1분 거리에 있고요. 한정거장을 가면 도곡역이 있습니다. 네. 도곡역엔 도곡 타워 팰리스가 있죠. 타워 팰리스 옆에는 많은 오피스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외국계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본 매물 근처에 신축 매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용 11평이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에 맞춰진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계열, 이거는 개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분양자하고 회사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월세 부분에서는 네.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곡동 지역은 고급 빌라 단지가 질비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배산임수 지역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로변 6m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자리에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지적인 면이나 채광이나 통풍에서는 이만한 물건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을 한 정거장 이용하면 양재역이고 두 정거장이면 강남역입니다. 강남대로까지 접근성도 뛰어나고요. 뭐 삼성역까지도 지하철로 10분대로 다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거에서 도곡동 하면 아마 최고의 입지로 치는 곳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인근 지역에 외국계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가 네. 직접 월세를 내준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을 거란 얘기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우수한 학군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네, 매력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개발 호재는 어떤지 그래야 좀 투자를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직원들이랑 월세를 맞추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발 호재로 보면 개포주공의 이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양재천을 사이로 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개포주공 1차에서부터 8차 그리고 개포시험까지 하면 9개 단지가 있는데요. 총 15,000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강남 이하군에 17개 학교 묶여있기 때문에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금액이 계속 꿈틀거리고 올라가고 있고요. 네. 개포주공 2차만 이주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개포주공에 투자를 못 하셨다면 바로 이런 곳에 투자 대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봤던 매물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인테리어가 좀 예쁘다는 거였는데 네네. 이번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권에서 정말 제가 들어가는 자재들도 모두 다 체크를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외장재,
내 외장자가 좋아야만 젊은 사람들은 직접 와서 그걸 그럼요. 보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면적처럼 사진처럼 면적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새로 지은 그거를 찍어온 건데 이거보다 더 크게 유사하게 인테리어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요즘은 신혼부부라도 풀옵션이 되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안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까지 풀옵션으로 들어가고 붙박이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신혼부부들한테 아마 최고의 입지와 건물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매매 가격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11평이 아까 2억 7천에 제가 맞춰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 전용이 13평 정도가 됩니다. 2억 8천 정도는 충분하고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약 3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바로 11평이 된 것도 5천에 100만 원의 회사와 거래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이상 가능하지만 5천에 10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로 봐도 1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전세를 끼고 나중에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월세 수익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점 많은 건 확실한데 우리가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초역세권이라는 매물은 저랑 한번 걸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정거장 지나면 그 많은 오피스들이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또 들어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해결과 함께 매물 정보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